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헤라클레스만큼 극적이고 강렬한 삶을 산 영웅은 드물죠.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나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 선 그는 타고난 힘과 용기로 수많은 괴물을 물리쳤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나약함과 비극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운명과 맞서 싸우고 속죄하며 결국 불멸을 얻기까지의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12가지 과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업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우스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위대한 운명을 예언했죠. 페르세우스의 혈통에서 태어난 첫 번째 손자가 미케네의 왕좌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 많은 여신 헤라는 남편의 사생아가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헤라는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사촌인 에우리스테우스를 조산으로 태어나게 해서 먼저 왕위를 차지하도록 만든 거죠. 이로 인해 강력한 힘을 가진 헤라클레스는 자신보다 훨씬 약한 사촌의 신하가 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의 힘과 명성이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까봐 항상 두려워했고, 이 두려움이 결국 12가지 과업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이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헤라클레스는 델파이의 신탁을 찾아갔죠. 신탁은 그가 과업을 완수할 때마다 에우리스테우스가 빼앗은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헤라는 더욱 교묘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머릿속에 광기의 씨앗을 심어버린 거죠. 광기에 사로잡힌 헤라클레스는 환각에 시달리며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싸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웠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메가라와 아이들이 그의 발치에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깨달은 헤라클레스는 절망에 빠져 먼 나라로 도망쳤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섬기며 그가 내리는 과업들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헤라클레스가 완수한 12가지 과업과 그 과정에서 겪은 놀라운 모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하나씩 완수하며 속죄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영웅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거라 확신하며 이 임무를 내렸죠. 네메아 숲에 사는 거대한 사자는 괴물 에키드나의 자식으로 그 가죽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가축들을 습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먹으며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활과 화살 그리고 강력한 곤봉을 들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네메아 숲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동물 뼈와 인간 두개골로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죠. 동굴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사자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사자를 발견하고 화살을 날렸지만 화살은 사자의 가죽에 튕겨나갔습니다. 소문대로 그 가죽은 무적이었던 거죠. 격노한 사자가 강력한 포효를 터뜨리며 공격해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곤봉으로 사자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그것조차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싸우기로 결심했죠.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몸을 핥히며 극심한 고통을 안겼지만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팔로 감아 치명적인 목졸림을 시작했습니다. 네메아의 사자조차 헤라클레스의 초인적인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자가 숨을 거두자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그 가죽을 벗겼습니다. 이후 이 가죽은 헤라클레스의 상징이 되었죠.
사자 가죽을 입고 미케네로 돌아온 헤라클레스를 본 에우리스테우스는 공포에 질려 금속 통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이토록 강력한 괴물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경악한 거죠. 하지만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위험한 두 번째 과업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레르나의 히드라를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드라는 피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으로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물뱀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의 새로운 머리가 자라난다는 점이었죠. 헤라클레스는 조카 이올라우스와 함께 레르나의 늪지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고 생존자들은 공포에 떨며 히드라의 쏘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동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분노한 히드라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죠. 거대한 몸통에서 9개의 머리가 솟아올랐고 각각의 입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곤봉으로 머리 하나를 부수자 그 자리에서 2개의 머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계속 공격할수록 머리의 수만 늘어났죠. 이올라우스가 급히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영리하게도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부술 때마다 이올라우스가 횡불록 상처를 찢으면 새 머리가 자라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두 사람의 협력으로 머리들이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숙적인 여신 헤라는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개를 보내 헤라클레스를 방해했지만 영웅은 개도 짓밟아 버렸죠. 마침내 마지막 머리만 남았는데 이 머리는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머리를 잘라낸 후 거대한 바위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히드라의 피는 극도로 독성이 강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피에 화살을 담가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독화살은 나중에 여러 괴물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헤라 여신은 자신을 위해 싸운 개를 기리기 위해 하늘에 개자리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업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이번에야말로 실패하리라 확신했죠. 그는 영혼에게 케리네이아의 황금뿔 암사슴을 생포하고 에리만토스의 거대한 멧돼지를 산채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둘 다 죽이지 않고 데려와야 했기에 더욱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케리네이아의 암사슴은 여신 아르테미스가 창조한 5마리의 신성한 암사슴 중 하나였습니다. 금뿔과 철 발굽을 가진 이 암사슴은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죠. 헤라클레스는 1년 넘게 이 암사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을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쫓아다녔지만 암사슴은 결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헤라클레스는 신중하게 조준하여 암사슴의 다리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다친 암사슴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었고 헤라클레스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신 아르테미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성한 암사슴을 다치게 한 것에 분노했죠. 헤라클레스는 델파이 신탕의 명령에 따라 에우리스테우스를 섬기고 있으며 암사슴을 왕에게 보여준 후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신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암사슴을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바친 후 헤라클레스는 즉시 에리만토스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대한 멧돼지가 살고 있었죠. 이 멧돼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면 대결로는 생포할 수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지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멧돼지를 계속 쫓아 눈 덮인 산꼭대기로 유인했습니다. 거대한 멧돼지는 깊은 눈 속을 헤치며 나아가느라 점점 지쳐갔죠.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멧돼지를 헤라클레스는 밧줄로 묶어 어깨에 메고 미케네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거대한 멧돼지를 본 에우리스테우스는 또다시 공포에 질려 청동통 속으로 뛰어들어 숨어버렸습니다. 4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한 헤라클레스를 보며 에우리스테우스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영웅을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굴욕을 주기로 결심했죠. 5번째 과업은 제우스의 아들에게는 너무나 비열하고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앨리스의 아우게이아스 왕이 소유한 거대한 마구간을 단 하루 만에 청소해야 했습니다. 이 마구간에는 수천 마리의 소가 있었고 수십 년간 청소되지 않아 거름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그런 비천한 일을 거부하리라 기대했지만
영웅은 겸손하게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을 죽인 죄를 씻는 것이 자존심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헤라클레스는 아우게이아스 왕을 찾아다 마구간을 청소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자신이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으로 왔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왕과 협상한 끝에 하루 만에 청소를 완료하면 소떼 내 10분의 1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에 흔쾌히 동의했고 심지어 아들 필레우스를 증인으로 세웠죠. 헤라클레스에게 삽이 주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옆에 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알페이오스 강으로 가서 거대한 바위들을 옮겨 강물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엄청난 양의 강물이 마구간을 관통하며 수십 년 쌓인 거름을 모두 씻어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마구간은 깨끗해졌고 헤라클레스의 손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우게이아스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죠. 왕의 아들 필레우스가 아버지의 거짓을 폭로했지만 왕은 아들과 헤라클레스를 모두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런 배신을 참을 수 없었던 헤라클레스는 나중에 패배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아우게이아스를 왕좌에서 끌어내렸고 정직한 필레우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미케네로 돌아온 헤라클레스에게 에우리스테우스는 이 과업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왕은 새로운 과업을 내렸습니다. 6번째 과업은 스팀팔리아 호수에 식인 맹금류들을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팀팔리아 호수 근처에는 수천 마리의 거대한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들은 총동부리와 날카로운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가축을 공격했죠. 너무 많은 수의 새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헤라클레스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 딸랑이를 주며 사용법을 알려줬죠. 헤라클레스는 호수 근처 언덕에 올라가 온 힘을 다해 딸랑이를 흔들었습니다. 엄청난 소음에 놀란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로 새들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살아남은 새들은 공포에 질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번째 과업을 위해 헤라클레스는 크레타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무시무시한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것이었죠. 이 황소는 원래 포세이돈 신에게 바쳐질 예정이었지만 미노스 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희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이 황소에게 광기를 심어 크레타 섬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이 황소는 전설적인 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황소였지만 헤라클레스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황소의 뿔을 잡고 땅에 메꿔준 다음 묶어서 배에 실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에게 황소를 보여준 후 왕은 그것을 풀어줬고 황소는 그리스 본토를 떠돌다가 마라톤 평원에서 또 다른 영웅 테세우스에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8번째 과업은 트라키아로 가서 디오메데스 왕의 식인 말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디오메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로 야만적이고 잔인한 왕이었죠. 그는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붙잡아 말들의 먹이로 던졌습니다. 인간의 살을 맛본 말들은 철사슬로 묶어야 할 만큼 사나워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조카 이올라오스와 친구 압두로스를 데리고 트라키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디오메데스는 새로운 희생자들을 맞이하러 경비병들과 함께 나왔죠.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경비병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디오메데스를 붙잡아 그 자신의 말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주인의 살을 먹은 말들은 놀랍게도 차분해졌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말들을 배로 이끄는 동안 압두로스에게 말들을 지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트라키아 병사들이 공격해왔고 헤라클레스는 그들과 싸워야 했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헤라클레스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친구 압두로스가 말들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헤라클레스는 친구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압데라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말들의 후손 중 하나가 알렉사 대왕의 에마 부케팔로스였다고 합니다. 9번째 과업은 아마존 왕국으로 가서 여왕 히폴리타의 허리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딸이 이 허리리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히폴리타는 전쟁의 신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허리띠를 차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여러 영웅들과 함께 아마존 왕국으로 항해했습니다. 놀랍게도 히폴리타는 헤라클레스를 우호적으로 맞이했고 그의 명성을 듣고 기꺼이 허리띠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듯했죠. 하지만 여신 헤라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헤라는 아마존 전사로 변장하여 헤라클레스가 여왕을 납치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분노한 아마존 전사들이 무장하고 공격해왔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여왕 히폴리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슬픔 속에서 허리띠를 집어들고 아마존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헤라클레스는 트로이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트로이 왕 라오메돈이 바다 괴물에게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목격했죠. 포세이돈이 트로이의 성벽을 쌓아준 대가를 왕이 지불하지 않아 내린 저주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지만 라오메돈은 또다시 약속한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헤라클레스는 훗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며 트로이를 떠났습니다. 10번째 과업은 지금까지 중 가장 먼 여행이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세상의 끝 이베리아 반도 넘어 에리테이아 섬으로 가서 거인 게리온의 붉은 소떼를 훔쳐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게리온은 3개의 몸을 가진 무시무시한 거인이었고 2 머리를 가진 개 오르토스가 소떼를 지키고 있었죠. 긴 항해 끝에 헤라클레스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르는 거대한 사엔 산맥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이 여행을 가로막자 헤라클레스는 초인적인 힘으로 산을 2 동강 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기둥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알려졌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브롤터 해협이 되었습니다. 에리테이아 섬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먼저 경비견 오르토스와 마주쳤습니다. 지옥에게 케르베로스의 형제인 이 괴물도 헤라클레스의 곤봉 앞에서는 무력했죠. 하지만 소떼를 이끌고 가던 헤라클레스는 게리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3개의 몸을 가진 거인과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여러 차례 위기에 몰렸지만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로 게리온을 쓰러뜨렸습니다. 소떼를 이끌고 돌아오는 긴 여정 동안 헤라클레스는 수많은 모험을 겪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지나고 프랑스를 거쳐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했죠. 에우리스테우스는 소떼를 받아 헤라 여신에게 바쳤습니다.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세상의 끝에 있었고 헤라 여신의 결혼 선물인 황금 사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는 헤스페리데스 요정들이 돌보고 불멸의 용 라돈이 지키고 있었죠. 여행 중에 헤라클레스는 바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발견했습니다.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죄로 제우스에게 영원한 벌을 받고 있던 거죠. 헤라클레스는 화살로 독수리를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한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조언했습니다. 용과 직접 싸우지 말고 대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이죠. 아틀라스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하늘을 떠받칠 테니 아틀라스가 헤스페리데스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가져다 달라고요. 아틀라스는 잠시나마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하늘의 무게를 떠받치는 동안 아틀라스는 정원으로 가서 황금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자유를 맛본 아틀라스는 다시 그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았죠.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사과를 가져다 주겠다고요. 헤라클레스는 영원히 하늘을 떠받쳐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치 있게 대답했죠. 정말 고맙지만 그 전에 어깨 내 사자 가죽을 받쳐서 편하게 하고 싶으니 잠깐만 하늘을 받쳐달라고요. 아틀라스는 순간의 휴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에 동정심에서 다시 하늘을 떠받쳤습니다.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집어들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과업은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지옥으로 가서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죠. 케르베로스는 3개의 머리와 뱀 꼬리를 가진 거대한 개로 저승의 문을 지키는 하데스의 애완견이었습니다. 지하 세계로 가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엘레우시스 신비 의식에 참여하여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그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아 저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세계는 어둡고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죠. 저승을 헤매던 헤라클레스는 놀랍게도 친구 테세우스를 발견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다 하데스에게 붙잡혀 바위에 묶인 채 영원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친구를 풀어주어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죽음의 신 하데스 앞에 선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데스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케르베로스를 제압할 수 있다면 허락하겠다는 것이었죠. 헤라클레스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케르베로스와의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세 개의 머리가 동시에 물어뜯으려 했고 뱀 꼬리가 헤라클레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괴물과 싸워온 헤라클레스는 결국 케르베로스의 목을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항복한 케르베로스를 사슬로 묶어 지상으로 끌고 온 헤라클레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햇빛에 노출된 케르베로스가 토하기 시작했고 그 토사물이 떨어진 곳에서 독초 아코니툼이 자라났던 거죠. 에우리스테우스 앞에 케르베로스를 끌고 온 헤라클레스를 본 왕은 공포에 질려 또다시 청웅통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헤라클레스에게 어떤 과업도 내릴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약속대로 케르베로스를 지하 세계로 돌려보냈고 마침내 12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은 끝이 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들을 하나씩 완수하며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했고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었죠. 네메아의 사자부터 지하세계의 케르베로스까지 그가 물리친 괴물들은 각각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지와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삶이 완벽한 영웅의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약점과 고통도 함께 겪어야 했죠. 여신 헤라의 저주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비극, 끝없는 속죄의 여정,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가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저지른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속죄의 길을 선택했죠. 에우리스테우스가 내린 과업들은 분명 불욕적이고 불공평했지만 헤라클레스는 묵묵히 그것들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흥미로운 점은 헤라클레스가 순전히 힘만으로 과업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메아 사자와의 싸움에서는 무기가 통하지 않자 맨손으로 목을 졸랐고 히드라를 물리칠 때는 조카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대처했죠. 암사슴을 잡을 때는 인내심을 발표했고 멧돼지를 생포할 때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아우게이아스의 마구간을 청소할 때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아틀라스를 상대할 때는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성공은 힘과 지혜, 인내와 용기가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또한 헤라클레스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정과 배신, 정의와 복수의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조카 이올라오스는 여러 과업에서 함께하며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고 아테나와 헤르메스 같은 신들도 때때로 도움을 주었죠. 반면 아우게이아스와 라오메돈 같은 왕들은 약속을 저버리며 배신했고 헤락스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친구 압두로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기리는 도시를 세운 모습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완수한 12가지 과업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고 후대 예술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모험은 수많은 그림과 조각,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화와 게임, 만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재해석되고 있죠.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는 지브롤터 해협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 되었고 밤하늘의 헤라클레스 자리는 그의 위협을 기리는 별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2가지 과업이 헤라클레스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과업을 완수한 후에도 그는 많은 모험을 겪었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죠. 제우스는 아들의 불멸하는 부분을 올림포스로 데려가 신들의 반열에 올렸고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신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헤라 여신과도 화해하고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하여 올림포스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고난과 속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불공평한 운명, 헤라 여신의 끊임없는 박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지른 끔찍한 죄, 그리고 그것을 씻기 위한 긴 여정.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마침내 신의 반열에 올랐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과업을 안고 살아갑니다. 헤라클레스처럼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매일 크고 작은 도전과 마주하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시련도 있고 우리 잘못이 아닌데 치러야 하는 대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만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오늘은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완수한 12가지 과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